여러분, 혹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딱 굳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깊이 잠들어 있다가 다리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하고 종아리 근육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발끝이 저절로 당겨지면서 너무 아파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다리에 쥐가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잠깐이면 지나가겠지 싶지만 막상 겪어보면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반복돼서 잠자는 시간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더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끔 무리했을 때만 생기던 증상이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자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칼슘이 부족한가? 마그네슘을 먹으면 괜찮아질까? 물론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잘 때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근육 피로, 수분 부족, 전해질 불균형, 혈액순환, 신경 문제, 약 복용, 당뇨, 신장 기능, 수면 자세까지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다리 쥐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거나 심해지는 경우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60대 잠잘 때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와 꼭 조심해야 할 신호, 그리고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갑자기 원하지 않게 강하게 수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해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스스로 꽉 조여드는 상태입니다. 특히 밤에 생기는 다리 쥐는 종아리 근육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발바닥, 발가락, 허벅지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통증은 몇 초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몇 분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쥐가 풀린 뒤에도 다음 날까지 종아리가 뻐근하고 아픈 느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야간 다리 경련은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근육 피로입니다. 근육은 하루 동안 계속 사용됩니다. 걷고 서 있고 계단을 오르고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이 모든 활동이 다리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움직여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근육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피로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밤에 근육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갑자기 수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많이 걸은 날, 오래 서 있었던 날, 계단을 많이 오른 날, 무거운 물건을 든 날, 잠잘 때 다리에 쥐가 더 잘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로 너무 안 움직여도 쥐가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이 움직여도 문제고, 안 움직여도 문제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근육은 적당히 사용되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 근육의 순환과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밤이 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생기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즉, 다리 쥐는 무리한 사용뿐 아니라 사용 부족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분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화장실을 자주 갈까봐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깨니까 낮에도 물을 줄이고 저녁에도 물을 줄이는 식입니다. 하지만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물기가 있는 부드러운 고무줄처럼 수분이 충분해야 잘 움직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신경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린 날, 사우나를 한 날, 운동을 한 날, 설사나 구토를 한 뒤
물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밤에 다리의 쥐가 더 잘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해질 균형 문제입니다. 전해질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몸속 미네랄 균형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균형이 흔들리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경우에는 영양 부족이나 전해질 불균형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마그네슘이나 칼륨을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해질 보충제를 마음대로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나 마그네슘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쥐가 자주 난다고 해서 보충제를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먹는 약과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혈액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순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고 근육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서 다리 순환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리가 무겁고 발이 차고 종아리가 자주 당기고 밤에 쥐가 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다가 쉬면 나아지는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쥐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리 혈류 문제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신경 문제입니다. 근육은 신경의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눌리거나 손상되면 근육이 갑자기 잘못된 신호를 받아 수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면 다리 저림, 당김, 통증, 쥐나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종아리나 발 쪽에 이상 감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당뇨가 오래된 분들은 말초 신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끝이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면서 밤에 다리 불편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약 복용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약, 이뇨제, 콜레스테롤약, 당뇨약, 위장약, 수면제 등 복용하는 약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일부 약은 수분이나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근육 불편감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는 소변 배출을 늘리는 약입니다. 몸의 수분과 전해질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에게는 다리 경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약은 근육통이나 근육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리에 쥐가 갑자기 자주 나기 시작했고 최근에 약이 바뀌었거나 새로운 약을 시작했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꼭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수면 자세입니다. 잠자는 동안 발끝이 아래로 쭉 펴진 자세가 오래 유지되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근육이 수축하면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불이 발끝을 눌러 발이 아래로 꺾인 자세가 되면 종아리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발쪽 이불을 너무 꽉 끼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불을 조금 느슨하게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추위입니다. 찬 환경에서는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기 쉽습니다. 특히 새벽에는 체온이 내려가고 방안 온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다리가 차가워지면 근육이 더 뻣뻣해지고 쥐가 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발이 차가운 분들은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가벼운 마사지로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꽉 조이는 양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이유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식사를 너무 단순하게 하거나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단백질과 채소가 부족한 식사를 계속하면 근육 건강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다리 힘도 약해지고 순환도 떨어지고 경련도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밥과 김치, 국만으로 식사를 끝내는 습관이 오래되면 근육 유지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류, 살코기 같은 단백질을 자신의 소화 상태에 맞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이유는 과도한 음주와 카페인입니다.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몸의 수분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밤중에 자주 깨고 수면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또 술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근육 경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도 사람에 따라 수면을 방해하고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밤 수면과 다리 불편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1번째 이유는 하지불안 증후군과의 혼동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과 하지불안 증후군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근육이 갑자기 강하게 수축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를 가만히 두기 어렵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며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불편감이나 당기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움직이면 조금 나아지고 밤이나 쉬는 시간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통증보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불편감이 중심이라면 다리 쥐와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12번째 이유는 기저질환입니다. 반복되는 야간 다리 경련은 당뇨, 신장질환, 갑상선 문제, 혈류 문제, 신경 문제 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의 작은 신호가 여러 질환의 초기 변화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증상은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리에 쥐가 너무 자주 나는 경우, 통증이 심해서 잠을 계속 깨는 경우, 쥐가 난 뒤에도 통증이 오래 남는 경우, 다리가 붓거나 빨갛게 변하는 경우, 한쪽 다리만 유독 아프고 붓는 경우, 발이 차갑고 색이 변하는 경우, 다리 힘이 빠지는 경우, 저림이나 감각 저하가 함께 있는 경우,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고 쉬면 나아지는 경우,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다리 쥐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잠잘 때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종아리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는 것입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듯이 천천히 발목을 젖혀줍니다. 이때 갑자기 세게 당기기보다는 통증을 보면서 천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침대에서 일어나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천천히 체중을 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것도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리가 붓고 열감이 있거나 심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무리하게 마사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잠들기 전 가벼운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은 뒤 뒤쪽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한쪽씩 천천히 해주면 됩니다. 강하게 아플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늘어나는 정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낮 동안 적당히 걷는 것입니다. 다리 근육은 움직여야 순환이 좋아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밤에만 갑자기 쥐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다면 중간중간 일어나서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은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기보다 낮 동안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발과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다리가 차갑다면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불을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눌리지 않도록 이불을 너무 꽉 끼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사를 균형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챙기고 너무 짜거나 단 음식 위주의 식사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약이 바뀐 뒤 다리쥐가 심해졌다면 약 봉투나 처방전을 가지고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보충제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보충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혈압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잠잘 때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대부분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자주 반복되고 수면을 방해하고 저림, 부종, 근력 저하, 감각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갑자기 큰 소리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감으로 시작합니다. 밤에 한 번 쥐가 나고 며칠 뒤 또 반복되고 새벽마다 깨기 시작하고 다음날 다리가 무겁고 걷는 것이 불편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어진다면 그냥 참고 넘기기보다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다리 건강은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됩니다. 다리에 힘이 있어야 걷고, 걷는 힘이 있어야 외출하고, 외출할 수 있어야 사람을 만나고, 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쥐는 단순한 밤의 불편함이 아니라 다리 근육, 혈관, 신경, 수면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하기, 낮 동안 물 조금씩 마시기, 오래 앉아 있으면 발목 돌리기, 이불을 발끝에 꽉 끼우지 않기, 다리가 차갑다면 따뜻하게 해주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밤의 다리 경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되는 통증을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